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부모운 마쳤어요. 제가 그냥 부모운 하면 무자력자 보호도 이게 부모운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자력자 보호도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일단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동포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동포운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포운은 자리타의 도, 자리타의 도가 바로 동포운이에요.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생각하는 거 막 다른 걸 막 붙이면 안 돼요. 일단은 그냥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답을 딱 여기다가 뒤에다가 써놔. 뭐라고요? 자리타도 동포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그 답이 나오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돼요. 자, 그래 봅시다. 우리가 그 자리타도 그러면 정산종사는 이것을 이 사은의 도를 상생대도라고 말씀하시고 서로가 사는 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생대도는 우리가 그 일원상자리, 우리가 일원상자리 하면 어떠한 마음 상태예요? 청정한 마음 상태, 우리가 지혜의 상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도예요. 그러한 도. 그냥 뭐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때나 내가 어떠한 마음일 때 드러나는 그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분별, 망상, 자기 욕망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자, 왜 이 자리타도가 중요하냐면 자리타라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그렇죠? 자리이타. 그러면 이게 일단 답으로 딱 말을 하면 이 자리타의 도에 의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도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싹 죽여요? 말을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남들을 못 살게 막 거의 못 살게 만들어 놓고 나만 이렇게 아주 좋게 잘 살 수 있다? 세상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운을 알면은 상대를 착취하고 갈취하고 탄압하는 것은 배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관계를 살펴볼 건데 우리 생각해 보면 내가 좋으려면 다 나머지를 다 전멸시켜 버려요. 또 내가 또 잘 되려면 나머지를 전부 다 사멸, 그냥 전멸이나 사멸이나 똑같네. 뭐가 더 세나? 이렇게 시켜버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적 관점으로, 지혜 관점으로 보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 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동포운에 대한 뭐라고 할까? 큰 하나의 한번 획을 한번 씩 한번 그어 본 거예요. 씩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포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좀 더 지혜로워져야 이게 더 많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이 동포운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동포운은 누가 밝혀주셨어요?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 의해서 드러낸 것이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에 우리가 따라가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대종사님이 대각에 따라가야지 다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드러나. 그게 대종사님이 처음 이걸 드러내기는 무척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 봐서 내가 그걸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고 써보고 좋아하고 이 과정을 밟으면 우리는 엄청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첫 시간, 동포은혜 첫 시간이죠. 첫 시간엔 동포 피은의 강령, 그러니까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의 어떤 그 줄거리, 어떤 그 핵심 줄거리, 이렇게 이제 세세한 게 아니라 큰 흐름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포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동포. 예. 동포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동포.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동포 막 이런 말 쓰죠. 이제 대종사님은 해외 동포도 동포에 비하면 말도 안 돼. 원래 동포 대종사님 보면 동포 바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동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옛날 이게 참 언어라는 건 참 또 이것을 옛날에는 동포라는 말을 잘 못 썼죠. 에미나이 동무 막 뭐 이런 말하고 연결돼 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단어는 사상, 정치적 사상,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 이런 사상을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봐야 됩니다. 동포라는 말이 또 예를 들어서 막 좋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개념으로 동원돼서 쓰면은 이 동포은의 동포는 또 잘못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대종사님께서 동포라고 쓸 때는 한자 그대로 같을 동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죠. 같을 동. 근데 원래 이게 동은 같을 동만 쓴 게 아니라요. 한 가지 동이에요. 한 가지 동. 그래서 우리가 삼동 하죠. 삼동, 윤리 이렇게 정산용사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삼동윤리잖아요. 그때 이게 동 쓰죠. 동. 그때 이때를 같을 동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잘 뜻이 안 드러나. 세 가지 같은 윤리? 이게 뭐라면 사실은 동은 한 가지, 하나, 일하고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삼일상 보면 한우란 한이치 할 때 이 한우란 한이치, 한 집안, 한 권수 그때 계속 나오지. 한일터, 그다음에 뭐예요? 한일꾼. 한 쭉 나오죠. 이 한하고 동하고 같은 말이에요. 한자. 그러면 딱 이해돼요. 그러니까 삼동할 때 동 이것을 하나, 한 가지 그거 쓸 때 한 있죠. 하나.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 할 때 이 하나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게 동할 때도 이게 한 가지 동이요. 그리고 포하면은 포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고 또 그렇게 서로 함께 사는 사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포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동포 밖을 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존재가 안 되니까. 존재한다면 우리는 동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치 우리가 한 어머니에서 엄마에서 태어나면 같은 형제간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이는 자리타의 도로 관계되는 지친이다 이거예요. 가까운 사이다. 지친, 지극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지만물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천지가 따로 있고 만물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천지의 만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천지하고 만물하고 같은 말이겠죠. 만물을 합하면 천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천지가 있고 거기에 만물이 있고 엄밀히 따져보면 천지와 만물은 만물 바깥에 천지가 있을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따로 있고 만물 따로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 생각이고 천지와 만물은 서로 통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동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동물, 식물 이것도 동포에 일단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다 동포에 들어가죠. 1차적으로 생각하면 생명 가진 것은 1차적으로 동포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 말씀을 쭉 따라보면은 우리가 생물과 관계되는 만물까지를 포함하죠. 우리가 생물이라고 말을 할 때 만물을 빼놓고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말을 우리가 그냥 동물, 식물 이렇게 말을 하지. 동물, 식물은 뭘로 되어 있는데? 생물, 무생물을 구분하기도 무척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포 하면은 동포가 다예요. 천지만물 다 합니다. 중심으로 말할 때는 생물, 동물, 식물 이걸 중심으로 말하지만 그것만 따로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 식물은 뭘로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만물이 다 동포입니다. 다만 동포운을 말할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을 중심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동포 피은의 강령 전서 33쪽에 펴보면 동포 피은의 강령도 이 모든 사은장이 다 그러듯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단락은 동포 피은의 실마리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실마리부터 대흥사님께서 설명을 해요. 친절하시지. 친절하신 거예요. 대흥사님께서. 실마리부터 쭉 설명해서 둘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동포운의 실상인 자리타도를 촥 말해줘요. 이렇게. 처음에 실마리부터 가서 그 다음에 원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실마리를 따라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타도가 알아져야 돼요. 실마리를 따라가면. 그거구나. 근데 대흥사님께서 다시 그걸 또 명료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실마리 따라가는 그 구역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동포운의 실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마리를 쭉 따라가면 그 자리가 바로 실상이에요. 동포운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첫 단락부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쪽 펴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여기서 계속 반복돼요.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이게 실마리를 말한 거예요. 자,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말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복잡한 것부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마땅히 또 나오죠. 먼저 마땅히. 이게 강조형이죠. 자, 쉽게 알고자 하면 먼저 마땅히 뭐부터? 사람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금수가 뭐예요? 짐승들. 그러니까 현대어로 말하면 이게 동물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사람도 동물은 동물인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초목은 뭐예요? 풀과 나무. 풀과 나무 이외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구분법은 이게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또 이것도 여기 빠진 건 또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은 사이에 넣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에 있어서 뭐 하면은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거 사이에 빠진 것은 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물어볼 거예요. 세균은 어디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요 사이다 넣어. 박테리아는 어디다 넣어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 넣으세요. 알아서.
소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뭐지? 나 혼자 살 수 있냐 이거죠. 나 혼자. 이걸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생각해볼 것이니 생각해봐라 이거. 이게 생각해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은 생각해라 합니다. 네. 또 막 생각을 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이 말하면 안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다 생각하고 삽니다. 뭐 분별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생각이 없는 줄 알면 큰일 나요. 그게 생각해야 돼요. 네. 생각을 해볼 거.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 인정한 자기가 스스로 이건 맞다. 이렇게 자기 손뼉을 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이 안 되면 그 로빈슨 크루소 같이 그 섬 하나 사가지고 경험을 좀 시키려면 물을 안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 그리고 붙잡을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 물 줘도 되겠다. 그냥 거기 이렇게 농사를 못 지으니까 참 곤란하겠네. 그럼 뭐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이거. 자 뒤에 보면 만일 그걸 이제 또 설명한 거예요.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큰 은혜다고 느낄 이것을 내 마음이 청정하면 나의 어떤 그 욕망과 나의 어떤 그 신념 또 나의 어떤 기대 이런 걸 내려놓고 보면 이 실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의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말 이 말에서 생각이에요. 생각을 처음에는 이게 생각해보라 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의 어떤 고정된 생각 이걸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그걸 이제 또 조금 더 말하면 고착된 생각. 이런 걸 가지고는 이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이 안 돼. 이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돌아봐서 그걸 잘 생각해봐라, 살펴봐라 이 말인데 내가 어떤 그 고집과 어떤 그 어딘가 이게 편착된 착이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이걸 어떤 분별, 어떤 그 신념에 대한 분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걸로는 돌이켜 이렇게 배지지 않아요.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말은 결국은 그런데 끌려가지 말고 실상 그대로를 살펴봐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이 실말이 이걸 통해서 살펴봐라.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걸 잘 살펴보면 거기에 큰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 신세지어야 돼요. 신세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말했죠. 동포의 의지, 동포의 공급, 또 동포의 도움 이렇게 보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세지는 거예요. 신세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느껴져요? 네. 우리가 하도 이렇게 그냥 관계 이렇게 사니까 잘 몰라요. 이거 참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무사님께서 요 실마리를 가지고 맑은 마음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조금 또 이제 우리가 늘 쓰는 전문 용어를 한번 또 사용을 해서 전문 용어를 가동을 해봅시다. 내 마음이 텅 빈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신령한 자리에서 보면 어떻게 보냐면 동포가 동포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누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동포들이 착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착취해서 동포은에 배은하는 겁니다. 대운사님께 이걸 알면 야, 착취하면 안 돼. 결국은 착취하면 거기도 죽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렇지 궁극적으로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 이렇게 사실적인 큰 은혜는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우리가 그 실상 그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그게 보이지, 어떤 나의 욕망으로 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의 도움, 동포의 의지, 동포의 공급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걸 우리가 감지하는 것. 감지를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청정일원상의 마음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전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텅 비고 공적 영지가 드러나면 동포운, 그러니까 자리타우토가 드러나는 게 사실이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사님 말씀으로 하면. 근데 우리가 이 자리타도가 안 드러나. 공정영지 광명이 내가 드러났다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안 드러나. 그럼 대종사님 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 공부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교강 100주년 해니까 우리는 이런 상이 드러나면 사은의 도가 드러나야 돼. 이제 동포운으로 오면 동포운이 드러나야 돼.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단순 논리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대전사님께서 사실은 이 실마리, 아까 같이 이렇게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면 이것을 다 인증해요. 우리가 인증하게 돼 있고, 결국은 동포의 도움, 동포의 의지, 동포의 공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는 것도 확연히 딱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실마리로 들어갔지만 그게 사실 실상이에요. 실마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실상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 실상을 대전사님께서 또 정리를 해줘요. 정확하게 정리.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34쪽입니다. 전서 34쪽. 제가 봉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범,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직업 강령 하에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이렇게 대흥사님께서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동포은의 실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이렇다 하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범으로 시작하잖아요. 대범 계속 나오잖아요. 대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큰데,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무슨 개, 이런 말 하죠. 범은 아주 가까운 사이뿐만 아니라 관계된 어느 일정한 그룹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범을 쓰면은 이런 포괄적 이런 말도,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이라는 소리죠. 포괄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대강이라는 건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도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닌데,
이게 대강은 큰 줄거리의 강령, 우리 여기 강령 나오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개요, 막 자세한 게 아니라 큰 이렇게 흐름들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통 대범을 써요. 대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 정도로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논문들도 보면 앞에 대가 큰 그 윤곽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앞에다가 네, 쭉쭉쭉 설명해요. 그런 거 비슷한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도가 말이 맞아요. 변호사님 친절하시죠. 또 안 해주셔도 되는데 또. 자, 그러면 뭐라고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기도 보면 세상관이 딱 나와요. 대전사님께 세상관이 여러 세상관이 나와요. 대전사님 세상을 보는 어떤 그 시각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 대전사님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는 정의만 쭉쭉쭉 찾아가지고요 보면 돼요. 몇 군데 나와요. 이 세상. 이제 여기도 나오죠. 이 세상은 뭐라고요? 산업공상은 4가지 생활강령이 있고, 생활강령이란 말이 첫 번째 나와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대전사님께서 강령이란 건 이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구획 정리를 해 본 거예요. 이걸 또 나누면 막 4가지만 있겠어요? 이제 나중에는 10,000가지로 막 뻗어나가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뭔가 설명하기 쉽게 4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 4가지 생활 강령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이렇게 핵심, 뭔가 줄기, 이게 큰 줄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할, 그 생활 강령, 그 강령은 뭐예요? 생활 강령이요. 그 강령 4가지 생활 강령. 그 강령할 때 이 그가 그렇게 되죠. 이게. 그 4가지 생활 강령 아래에서 하니까 아래죠. 아래에서 활동하여, 그러니까 사농공상의 직업으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여기 이렇게 직업 활동하면 소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이게 소득이 생겨서 서로 교환한다 이거예요. 이때 오직 자리타로서 그 다음에 도움도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냥 도움이 됐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서로 교환하고 서로 뭐가 됐다고요?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되는 피은이 되었나니라. 이게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나중에는 이제 말할 때 자리타의 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생활 강령이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 이게 대명사님께서 산업공상을 처음에 나오죠. 산업공상. 근데 이제 이게 이해를 좀, 산업공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산업공상을 말하면 원래는 이 언어의 출처는 신분구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공상은 옆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씁니다. 사 맨 위, 농, 공, 상. 여기 따라서 신분적 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 이게.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농을 하는 직업군에서 사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어디 쳐다봐요? 양반들, 옛날에 양반들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용어를 대종사님께서 가지고 오실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직업의 그 기능만 보고 말한 거예요. 사라는 기능, 농이라는 기능, 그치? 여기에 따른 어떤 뭡니까? 권력 구조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뺀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산업공상은 이게 신분적, 정치적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섭죠.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신분 구조는 벗어났지만 지금도 사실은 뭐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사회는 굉장히 경제적 어떤 신분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 계층에 의한 그 차별 사회에 있죠.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게 산업공상이라는 걸 대명사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어떤 정치적 계급이나 신분 구조 같은 거는 빼고 기능만 말했다. 이게 가르치는 기능, 아까 농사, 심고 기르는 기능, 공 만드는 뭐 이런 그런 기능, 그다음에 교환하는 기능, 이 기능만 말하고 그런 기능의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그 역할만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이 또 그리고 대선생님께서는 이 산업공상을 공익의 기초로 말했어요. 공익의 기초. 왜 그러냐면 산업공상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요즘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요. 경제가 올스톱됐다고 해서 막 마이너스 경제 막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교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산업공상이라는 이것이 우리 공익 전체가 살 수 있는 공익이란 거 이거죠. 우리가 공유하는 마당이에요. 마당. 그렇잖아요. 그런 공익의 기초로 대명사님께 삼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그 과거 공도사업 결합 조목이라서 45쪽 펴보세요. 45쪽. 여기 보면 공도자 숭배 이 과거 공도사업 결합 조목에 보면 여기 1조가 어떻게 됐어?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기관이 적었으며 과거 공도사업은 결합 조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대명사님 말씀입니다. 이런 거 이거 아주 이런 조목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요. 거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명사님 구도에 아마 그 경험드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은 산업공상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산업공상이라는 것의 실상을 보면 산업공상의 실상을 보려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평등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평등 이렇게 어딘가에 편착하지 않고 이 평등한 자리에서 이 산업공상을 딱 보면은 이 산업공상이 어떤 거냐? 대종사님 말씀같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 생활의 강령이고 공익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여야 돼. 근데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 평등지에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산업공상이 우리 생활, 삶의 강령이 되고 또 공익의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공익의 기초구나.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공상에는 정말 각양각양의 직업이 있죠. 수도 없는 많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으로 우리가 뭘 해요? 활동하죠. 우리가 직업 속에 살죠. 저는 어디에 들어가요? 사. 요즘은 내가 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 저한테 많이 요구해요.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저한테. 그래서 헷갈려. 근데 지금 현대에는 앞으로 산업공상이 막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이면서 상이면서 어떨 때는 또 공이야. 뭔가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게 이름 많은 게 아니라 어떤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공이야. 농도 되죠. 여기서 저 사람 마음이 살아나도록 농사를 내가 잘 지어야 돼. 여기 막 겹쳐 있어요. 옛날같이 이렇게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중심은 있겠지만 겹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보면 이런 쌍인 이 동포 자리에서 보면 동포들이 이 직업, 일거리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이게 이렇게 직시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평등할 때, 우리 마음이 그 지혜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보면은 뭐가 말이 있냐면은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이게 나와 있어. 각자의 소득으로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어요. 소득이 생겨서 천만 물질을 뭘 교환할 때가 그런 것이 지혜의 자리로 보면 다 서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자리이타가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동법 피은의 강령에서 말씀해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 우리가 여기서 천만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이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이런 거로만 봐. 이것도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물질은 사실은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기술. 그렇죠. 아이디어. 나의 어떤 뭐라고 하죠? 그것을 경험, 어떤 지식, 정보 다 물질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도 물질이에요. 다 이건 물질. 사실은 감정된 것, 감정이 된 것, 생각된 것도 물질이에요. 물질이죠, 이게 다. 근데 이러한 물질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요. 이 정신의 세력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말한 청정한 자리, 고요한 자리, 텅 빈 자리, 신령한 자리, 이러한 지혜가 발현된 마음이 정신.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청정 일원상이 밝아지면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요. 정신의 세력이. 그리고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면은 그 힘으로 물질의 세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텅 비고 고요한 일원상이 드러나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어떻게 돼요? 오직 자리타가 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동포원을요, 개교 동기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 같은 말이니까. 개교 동기의 내용을 동포원에다 놓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쌍이 드러날 때, 이런 쌍 자리가 드러날 때, 이런 쌍 자리가 뭐예요? 편착이 없고, 국집이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고집, 고착. 이런, 그래서 지혜가, 청정 지혜가 이렇게 있을 때, 드러날 때, 그럴 때가 바로 정신의 세력이 정신이 발현되는 때예요. 정신이 발현됐다 하면 또 이런 쌍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를 먼저 해서 그 다음을 말할 수도 있고, 여기를 먼저 해서 그 다음을 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꼭 어디가 먼저 1번이고, 그 다음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언어를 조금 바꿔놓으면 막 헷갈리시어 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그러면 그 방법은 한 가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해보면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그 뜻이 다 통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지혜로운 그 일원상 자리가 드러날 때 정신이 발현되는데, 발현된다고 해도 그것이 더 드러났다고 해도 되고 확장됐다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 천만물질을 자리타로 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렇게 자리타로 도움을 받고 있구나 아니까 그렇게 나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게 바로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자리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어 피은이 되었다. 이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착이 없고 국집이 없고 고집이 없고 국한이 없고 착이 없고 라는 자리를 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은은요 전부 다 지혜의 드러남이에요. 지혜가 없는데 이것이 막 안 됐다고 막 어쩌고 막 뭡니까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좀 더 가라앉히세요. 정신을 수양하셔서 사리를 더 연구하셔서 그래서 이 동포운을 이게 피은이 된지를 잘 취사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다 사막 있네요. 그러니까 사은을 하나 사막을 하나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동포운에서 자리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리타가. 이 자리타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청정 일원상이 드러나면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익만 쫓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씀에 그 대각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이익이 상대의 이익과 교차되고 교류되도록 이게 서로 도움.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말씀이요? 서로 도움이 됐다. 서로 교환될 때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서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말을 해요? 서로 교환할 때 서로 도움이 됐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말을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상대 이익이 교류되는 거예요. 교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 자기를 다 희생하여 남을 이익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타인의 영역에 던져버리는 헌신해버려요. 이런데 중점을 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대종사님이 볼 때 보면 하수예요, 하수. 모든 사람에게 권장을 내는 게 아니에요. 동포운의 실상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가면서 타인도 좋게 해야 되니까 훨씬 어려워요. 고수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타 거래의 자리에서 상대를 인정하면서 상생이 되는 자리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정 지혜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서로 잊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 개인 이익과 공공성이 교감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적 거래가 원래 실상이다 이겁니다. 실상. 이게 제가 동포문의 첫 번째인데 잘 했는가 모르겠네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짤막한 말씀들이지만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청정한 지혜의 자리에서 보면 대종사의 말씀대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세상이 딱 나왔죠. 우리가 보는 세상.
이렇게 안 보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내가 지금 뭐 대종사님의 대각의 실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산업공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이 세상은 사람들은 이 산업공상의 그 강령, 이 산업공상인 이 네 가지 강령의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첨단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일원상 청정 일원상 자리가 내 마음에서 드러나면 이게 땅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 말로 동포은의 첫 번째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